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석처럼 성공을 끌어당기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들에게는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이미 자신의 꿈을 이룬 것처럼 행동하는 강력한 심리적 기술을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마음의 원리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선한 지식을 나누는 당신의 그 작은 행동이 당신과 주변의 삶의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성공한 미래의 당신을 현재로 불러오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정신적 예행 연습의 힘.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심오한 힘이 존재합니다. 일단 이 힘을 완전히 통제하게 되면 우리 현실의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이죠. 이 모든 힘은 바로 당신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위대한 성취는 물리적인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누군가의 마음속에 정신적인 이미지로 먼저 존재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이 근본적인 진리를 이해했습니다. 손에 쥐기 전에 먼저 마음속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이미 원하는 것을 성취한 것처럼 행동할 때 당신은 정신적 예행 연습이라 불리는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생생하게 상상된 경험과 실제 경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한때 전문가들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1마일 4분 주파의 벽을 깬 로저 베니스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역사적인 업적을 달성하기 전에 자신이 그 장벽을 깨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수없이 반복해서 그렸습니다. 그는 그것이 이미 가능한 일인 것처럼 행동했고 그의 몸이 마침내 그 마음을 따라갈 때까지 정신적으로 그 성취를 연습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목표가 이미 달성된 모습을 시각화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성공의 감정을 느끼고 세부 사항을 보고 성공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걸을 때는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당당한 자세로 걸으십시오. 말할 때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성취한 사람의 어휘를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러한 새로운 패턴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것들을 물리적인 형태로 가져오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할 것입니다. 당신의 뇌 안에 새로운 신경 경로가 만들어지고 가능성은 현실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계속 의심하면 기회는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걷고 말하고 숨 쉬어 보십시오. 온 우주가 당신의 연기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공모하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미래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 실패를 예행 연습할 것인가요? 2. 끌어당김의 법칙과 보이지 않는 힘. 어떤 사람들은 노력 없이도 성공을 쉽게 끌어들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도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차이는 종종 그들의 행동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활용법을 배운 보이지 않는 힘에 있습니다. 우주는 특정한 불변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아마도 가장 혁신적인 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일 것입니다. 이 법칙은 우리 존재의 모든 차원에서 비슷한 것끼리 서로 끌어당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생각은 단순한 수동적인 관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지속적인 신호를 보내는 자기장과 같아서 그에 상응하는 경험들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들입니다. 이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신비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이는 고급 심리학과 양자물리학의 원리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는 실용적인 적용입니다.
양자물리학의 관찰자 효과는 입자가 관찰될 때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의식과 물리적 현실 사이에 심오한 연결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미 성취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자신의 전체적인 에너지, 즉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기운의 주파수를 바꿉니다. 당신의 생각, 말, 감정, 그리고 행동이 고군분투가 아닌 성공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갈망의 주파수가 아닌 성취의 주파수에서 공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IBM을 창립한 토마스 왓슨의 사례를 보십시오. IBM이 컴퓨팅 업계를 지배하기 훨씬 전부터 왓슨은 혁명적인 접근 방식을 실행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단순히 더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아직 업계 리더라는 칭호를 얻기 전부터 리더의 정체성을 구현하도록 주장했습니다. 그의 영업사원들은 흠잡을 데 없이 옷을 입었고 흔들림 없는 자신감으로 말했으며 아직 미미한 시작 단계에 있었을 때조차 거인처럼 확신에 찬 태도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창조하기로 결심한 미래 현실과의 전략적인 일치였습니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당신의 경험 속에서 확장된다는 이 근본적인 진리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은 희망적인 생각이 아니라 선택적 주의로 알려진 심리적 원리입니다. 당신의 뇌에 있는 필터링 메커니즘인 망상활성계는 당신의 지배적인 생각을 확인하는 증거를 찾으면서 모순되는 정보는 걸러냅니다. 만약 당신의 정신세계가 결핍, 한계, 그리고 불가능에 대한 생각으로 지배된다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믿음을 강화할 증거를 찾고 발견할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원하는 결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풍요의 마음가짐을 채택하면 당신의 인식은 항상 존재했지만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기회를 포착하도록 바뀝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어휘를 혁신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단어는 당신의 욕망과 조화를 이루거나 그것을 밀어내는 진동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계를 확인하는 문구들을 제거하십시오. 이걸 살 형편이 안 돼 라고 한탄하는 대신 나는 지금 나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자원을 전략적으로 할당하고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하십시오. 긍정적인 결과를 막연히 바라는 대신 나는 이 일의 성공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정렬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것을 안다고 확신에 차서 선언하십시오. 당신의 말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프로그래밍되어 당신의 진술을 수행해야 할 명령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말 그대로 당신의 세계를 창조합니다. 건축가가 걸작을 위해 재료를 신중하게 선택하듯이 당신의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렬된 생각, 말, 그리고 행동의 힘을 통해 당신의 미래 현실을 설계하는 것. 3. 정체성의 전환. 하는 사람에서 되는 사람으로 비범한 성취를 추구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실수는 성공이 주로 무엇을 하느냐에 관한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위대함을 시도하는 사람과 그것을 구현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숨겨진 진실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피상적인 행동 수정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핵심에서 근본적인 정체성 전환을 필요로 합니다. 몸매를 가꾸려고 노력 중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과 나는 운동선수야 라고 선언하는 사람 사이의 심오한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자는 영원한 노력과 투쟁이 상태에 존재하지만 후자는 단순히 자신의 본성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 구분은 단순히 의미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 내에서 완전히 다른 운영체제를 나타냅니다. 정체성 수준 변화의 가장 강력한 예는 존 F. 케네디가 냉전 시대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우주 경쟁에 접근한 방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우주 탐사에서 뒤처졌을 때 케네디는 미국의 포부에 대해 애매하거나 주저하며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회와 나중에 라이스 대학 앞에 서서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쉽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20년 안에 달에 가고 다른 일들을 하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목표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인들이 자신들을 인식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정체성 선언이었습니다. 케네디는 미국을 따라잡으려는 국가로 위치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달에 도달하는 것이 이미 별들에 기록되어 있고 단지 실현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 정체성 수준의 소통은 평범한 엔지니어, 수학자, 행정가들을 이전에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성취한 개척자들로 변화시키며 국가 전체를 활성화시켰습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 즉 당신의 소득, 관계, 건강, 그리고 성취는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현재 정체성의 정확한 반영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가장 깊은 수준에서 자신을 누구라고 믿는지에 대한 자연스러운 수확물입니다. 다른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변화는 심오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만약 내가 이미 나의 가장 높은 포부를 성취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이 미래 버전의 당신은 다른 아침 습관을 유지할까요? 다른 어휘, 어조, 그리고 확신으로 말할까요? 그들의 신체적 자세는 다른 자질을 구현할까요? 그들은 자신의 시간, 주의력, 그리고 자원을 다르게 할당할까요? 이 진화된 정체성을 명확하게 정의했다면 척하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이 새로운 현실로 들어서는 결정으로서 즉시 이러한 특성들을 구현하기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외부 환경이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기 위해 먼저 성공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 대신 외부적으로 성공을 갖기 위해 먼저 내면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4.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극복하기. 인간 잠재력의 광활한 풍경 속에는 어떤 외부 환경보다 더 강력한 장애물이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실패에 대한 마비시키는 두려움입니다. 이 교활한 힘은 다른 어떤 심리적 장벽보다 더 많은 꿈을 좌절시키고 더 많은 혁신을 억누르며 더 많은 잠재력을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위대한 성취자들의 삶을 살펴보면 실패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좌절에 면역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러한 피할 수 없는 도전들을 완전히 다른 렌즈를 통해 보았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당신의 성공이 필연적이라고 여기고 행동할 때 두려움은 당신의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력을 잃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낙관주의나 잠재적인 어려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애물을 위협에서 숙달을 향한 여정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변형시키는 전략적인 재구성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을 보십시오. 그의 대통령직으로 가는 길은 중단 없는 성공으로 포장되지 않았습니다. 정반대였죠. 그는 파산을 포함한 여러 사업 실패의 굴욕을 견뎠고 신경쇠약과 사랑하는 여인의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고통을 겪었으며 8번의 선거에서 패배하는 대중의 거부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파괴적인 좌절 속에서도 링컨은 비범한 것을 유지했습니다. 바로 위대함으로 운명지어진 지도자의 태도, 신념, 그리고 존엄성이었습니다. 그는 각각의 명백한 실패가 자신을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시키고 있다는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당신은 이와 같은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길러야 합니다. 어떤 도전에 직면했을 때
자신에게 혁신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만약 나의 성공이 절대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을 안다면 나는 이 상황에 어떻게 접근할까? 이 단순한 재구성이 어떻게 즉시 당신의 관점을 두려움에 기반한 망설임에서 자신감 있는 탐색으로 바꾸는지 주목하십시오. 약한 어구들, 예를 들어 해볼게요나 바라건대 같은 말들을 나는 할 것이다와 나는 이다라는 확신의 선언으로 대체하십시오. 5. 힘을 실어주는 일상의 의식 만들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성취할 수 있는 것을 극적으로 과대평가하면서 10년 동안 성취할 수 있는 것은 과소평가합니다. 이 인지적 오류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변화의 엔진, 즉 매일 수행되는 작고 일관된 행동들을 소홀히 하면서 극적인 돌파구를 쫓게 만듭니다. 당신의 삶은 가끔의 기념비적인 결정에 의해 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내리는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 선택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어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전설적인 미식 축구 감독 빈스 롬바르디가 그린베이 패커스를 맡았을 때 그는 이전 시즌에 단 한 경기만 이긴 팀을 물려받았습니다. 롬바르디는 단순히 경기 전략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수들이 점수판에서 챔피언이라는 칭호를 얻기 전에 챔피언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도록 조건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일상적인 연습 의식의 포괄적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팀들이 복잡한 플레이에만 집중할 때 끊임없는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며 기본기를 연습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그들은 시설에 들어서는 복장에서부터 회의에서 서로를 부르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호작용에서 챔피언의 존엄성, 규율, 그리고 전문성으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의식적인 행동들이 결국 패커스를 7년 동안 5번의 NFL 챔피언십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신도 동등한 의도성을 가지고 자신만의 챔피언십 의식을 확립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현재 직책에 요구되는 것보다 약간 더 잘 차려입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이 간단한 행동은 당신이 이미 현재 상황을 넘어서고 있다는 신호를 잠재의식에 보냅니다. 당신의 물리적 환경, 특히 작업 공간을 당신이 이미 다음 단계의 성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정리하십시오. 무질서나 평범함을 암시하는 잡동사니를 제거하십시오. 이러한 의식들이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처럼 사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불편함은 당신의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기존의 정체성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확인입니다. 이 불편한 지점이 바로 성장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6. 확신에 찬 언어의 힘을 활용하라.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 현실의 건축물입니다. 당신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은 당신의 세계를 단순히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변의 모든 것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신경 경로를 형성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그것을 창조합니다. 영국의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윈스턴 처칠의 리더십보다 언어의 변혁적 능력을 더 강력하게 보여주는 예는 없을 것입니다. 나치 군대가 유럽을 휩쓸고 영국군이 덩케르크에서 재앙적인 패배에 직면했을 때 국가는 항복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실존적 위기의 순간의 처칠은 희망이나 추측의 잠정적인 언어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회 앞에 서서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상륙 지점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들판과 거리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언덕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영감을 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영국의 의식을 재구성한 심리적 건축물이었습니다. 처칠의 단호한 언어는 히틀러의 군대가 우월한 군사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뚫을 수 없는 정신적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포부를 추구함에 있어 자신의 언어 패턴에 대해 똑같이 경계해야 합니다. 희망해요. 노력해 볼게요. 아마도 해야 하는데 어쩌면과 같은 불확실성과 망설임을 나타내는 문구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하십시오. 대신 나는이다. 나는 할 것이다. 나는 안다. 나는 선택한다. 나는 창조한다와 같은 절대적인 확신의 선언으로 대체하십시오. 특히 도전에 직면했을 때 자신에게 습관적으로 묻는 질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 또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와 같은 무력한 질문 대신 성공을 전제로 하고 창의성을 자극하는 질문을 하도록 자신을 훈련시키십시오. 이 상황을 내게 유리하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또는 여기서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은 무엇일까? 와 같이 말입니다. 7. 성공을 부르는 환경 설계학이 당신의 비범한 성취를 향한 여정은 강력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힘, 즉 당신의 환경에 직면합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듯 인간의 행동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최소 저항의 경로를 자연스럽게 따릅니다. 당신의 일상 경험을 구성하는 사람, 장소, 정보, 그리고 물건들은 당신의 가장 높은 포부를 강화하거나 끊임없는 모순을 통해 미묘하게 그것들을 약화시킵니다. 가난한 이민자에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앤드루 카네기보다 이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의 전례 없는 성공의 비결에 대해 물었을 때 카네기는 자신의 사업 수완이나 근면성만으로는 공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취를 주로 마스터마인드 원칙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즉,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자신보다 뛰어난 정신을 가진 사람들과 전략적으로 어울리는 실천이었습니다. 카네기는 자신의 개인적인 한계가 인간 환경의 신중한 조성을 통해 초월될 수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성공을 이룬 후에야 비범한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 이미 이러한 동맹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인간 환경을 설계하는 데 있어 똑같이 의도적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명의 가장 가까운 동료들을 신중하게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들의 집단적인 태도, 신념, 그리고 성취는 당신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끌리는 무의식적인 기준을 만듭니다. 필요할 때는 당신의 비전을 지속적으로 의심하거나 당신에게 가능한 것에 대한 제한적인 믿음을 강화하는 개인들로부터 사랑스럽지만 단호하게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판단이나 우월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자기 보존에 관한 것입니다. 독성이 있는 토양에서 식물이 번성할 것을 기대하지 않듯이 끊임없이 그것을 약화시키는 환경에서 당신의 포부가 번성할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8. 담대하고 영감 있는 행동으로 옮기기, 마치인 것처럼 행동하라는 원칙은 정신적 예행 연습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물리적 세계에서의 결정적인 움직임을 필요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오해하여 시각화만으로 욕망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근본적인 오해는 수많은 포부를 가로막습니다. 성공의 진정한 구현은 필사적인 갈망이 아닌 절대적인 확신의 기반 위에서 실행되는 담대하고 영감 있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이 미묘한 차이는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를 혁신하여 평범한 활동을 비범한 결과를 끌어들이는 자기력으로 변환시킵니다. 맥도날드를 통해 외식 산업을 혁신한 레이 크록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가 샌버너디노에 있는 맥도날드 형제의 효율적인 식당을 발견했을 때 그는 아직 역사가 기억할 산업의 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건강 문제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52세의 밀크쉐이크 기계 판매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크록을 다른 수많은 야심찬 개인들과 구별시킨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잠재적인 파트너 및 투자자들과의 초기 상호작용에서부터 이미 글로벌 제국을 주재하는 사람의 전략적 비전과 흔들림 없는 자신감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기회를 쫓는 고군분투하는 판매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소통, 결정, 그리고 우선순위는 그의 현재 현실이 아니라 그가 이미 내면적으로 주장한 미래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성공한 미래의 당신이 일상적으로 실행할 구체적인 행동들을 식별함으로써 이 혁신적인 접근법을 구현하십시오. 그리고 점진적이거나 단계적으로가 아니라 결정적인 헌신으로 즉시 이러한 행동들을 실행함으로써 시간을 압축하십시오. 만약 당신의 미래 자신이 아침 식사 전에 5명의 잠재 고객과 대화를 시작한다면 내일 이 습관을 시작하십시오. 만약 당신의 성공한 자신이 소득의 10%를 전략적 투자에 할당한다면 다음 월급으로 재정을 재구성하십시오. 9. 흔들리지 않는 믿음 기르기. 이미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의 핵심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상황적 증거를 초월하는 뼈 속 깊은 확신입니다. 이 믿음은 다른 모든 성공 원칙들이 놓이는 기초가 됩니다. 헨리 포드는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을 때 조립 라인으로 제조업을 혁신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인용구,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이 옳다는 것은 단지 영리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산업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한 운영 원리였습니다. 그는 일시적인 좌절이 그의 결심을 흔들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게 자신의 비전을 믿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비전에 대해 이와 동일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길러야 합니다. 그것을 반박하는 대신 당신의 믿음을 지지하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작은 승리들을 기록하십시오. 비슷한 장애물을 극복한 다른 사람들을 연구하십시오. 의심이 필연적으로 생길 때 그것을 당신의 잠재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아니라 단지 하나의 생각 패턴으로 인식하십시오. 누가 그렇게 말했지? 만약 그 반대가 사실이라면, 그리고 내가 무시하고 있는 증거는 무엇일지? 와 같은 질문으로 제한적인 믿음에 도전하십시오. 믿음은 궁극적으로 선택이며 아마도 당신이 내릴 가장 중요한 선택일 것입니다. 당신의 욕망을 성취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믿기로 선택하고 당신의 현실이 이 확신주의로 점차 재편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10. 결론, 미래에 대한 감사. 월트 디즈니는 애너하임의 오렌지 과수원을 거닐며 마음의 눈으로 본 마법의 왕국을 생생한 세부 사항으로 묘사하곤 했습니다. 그는 디즈니랜드 건설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이 비전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실천은 수많은 거절과 좌절 속에서도 그를 동기부여시켰습니다. 당신은 이와 동일한 미래의 중심의 감사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매일 밤 당신의 목표에 대해 감사한 3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적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것으로서 말입니다. 이러한 성취가 불러일으킬 감정을 느끼십시오.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과 당신의 인격을 강화시키는 장애물들에 대해 감사를 표하십시오. 이 실천은 여러 목적을 수행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비전과 일치하는 기회를 포착하도록 뇌의 필터 시스템을 프로그래밍합니다. 그것은 연구 결과 최고의 성과에 필수적인 긍정적인 감정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그것은 당신의 현재와 미래의 자아 사이의 간극을 메워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합니다.
감사는 두려움, 결핍, 그리고 의심,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꿈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막는 바로 그 감정들에 대한 해독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두 번 창조됩니다. 먼저 당신의 상상 속에서, 그리고 현실에서. 미래 중심의 감사는 그 청사진이 생생하고 감정적으로 설득력 있게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그것을 부지런히 실천하고 당신의 외부 세계가 당신의 내부 비전에 점차 순응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오늘 당신의 성공은 확실하다고 여기고 행동하십시오. 이미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움직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더 이상 척하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당신이 언제나 되기로 예정되어 있던 바로 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당신의 위대한 여정을 진심으로